부동산 X8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가 상당히 아프네요. 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된 게 온열의 감기는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데 왜 저는 강아지만도 못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방송 녹음을 하나 했었어요. 네. 김 PD님께 드렸었는데 그 부동산 세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재녹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녹음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제가 방송 원고를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볼 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 그리고 섹션을 잡아서 이야기를 드려볼 때 제가 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피드백을 받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의 부동산의 정도, 지식의 정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예전에 강의 비슷한 걸 했을 때도 중개업자들을 상대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은 처음 접근하시는 분,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의 이해가 쉽고 그리고 재밌는 방송이 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제가 방송 초창기에서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게 근데 최근에 피드백을 많이 받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라는 방송을 제가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부동산 엑스파일 다음 카페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진으로 있는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도 기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포털 다음 카페 부동산 X파일 게시판이나 부동산 X파일 팟빵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세요. 또는 문의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방송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의 저의 스킬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저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지루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부동산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방송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2화 또는 3화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본 방송의 목적은 여러분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참조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숙지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서술하게 그리고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민법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발을 디딤고 그리고 가와 침식을 하거나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신고전학파에서 부동산, 즉 토지에 있는 토지의 지료를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봤죠. 중세 귀족의 권력의 원천인 이 토지의 지료, 그래서 신고전학파를 비롯해서 여러 예전의 경제학자들은 지료를 그닥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세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전되는 것은 바로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 민주주의를 인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미국의 현대사에 미국의 역사를 만들었지요. 브레튼 우즈는 금에 대한 신용에 대한 시작을 알렸지만 플라자 합의로 통한 일본의 미국 부동산에 대한 강적인 매집 그리고 자국 내의 부동산 거품을 BIS 비율이라는 명품 약으로 꺼지게 만드는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들어서게 만든 것도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일본의 강제적인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이른바 소유권 민주주의가 탄생되었지만 적외재산, 즉 적산처분 등의 절차에서는 소수의 재력가가 독점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되었죠. 유진호 박사, 초기 헌법학자입니다. 로부터 시작된 초창기 헌법은 우리나라의 이즘, 이념, 사상을 헌법에 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썩어 빠진 자본주의를 배척을 하고 초기 헌법상의 사회주의, 공상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 이즘의 결합체는 자유자본주의의 신봉자였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 인해 친자본주의적 그리고 친민주주의적 사상으로 변모하게 되었지만 북한 간의 경쟁체제 하에 산물인 농지개혁과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양도소득세의 인정에 농지원부가 필요하게 되었고 민법상 농지는 전세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우리 경매 절차에서 그 경매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사할 때 토지거래 허가증은 필요하지 않지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가 농지 투자를 했을 때 이 경자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투자의 패턴이나 아니면 농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의 섹션으로 농지 하나만으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기는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죠. 농업증흥지구라고 하나요? 네, 그 절대농지. 지금 절대농지가 많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 절대농지가 풀리는 거는 우리가 쌀 소비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쌀들이 한 35만 통 정도 죄송합니다. 350만 통 정도 될 겁니다. 북한에도 못 보내고 있어요. 군용미로 전용이 될까봐 실질적으로 그런 적도 있었고 그 350만 통의 쌀을 가두는데 보관하는데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경자유전의 법칙이라는 걸 따진다고 하더라도 혹은 농지라는 것은 국가가 엄밀히 관리를 하는 하나의 큰 재화, 우리 식량 주권의 문제죠 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농업증흥지구, 즉 절대 농지는 풀릴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많이 풀리고 그리고 풀릴 예정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부동산의 투자 또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생겼는데요. 이는 민법 혹은 여타의 규정하에 없는 판례로 인한 간수법상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유교 사상이 상당히 발전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봉양을 해야 된다, 조상을 봉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즘이라죠. 어떻게 보면 이즘이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진 이 분묘기지권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 위에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보다 엄청난 제한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상권은요, 이거는 민법상에 정해진 겁니다. 분묘기지권은 민법상에 없는 거고요. 30년의 한도로 인해서 그 공작물이나 무슨 벽조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그거에 대해서의 지상권 연한이 틀린데요. 이 분묘기지권은요, 여러분께서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양을 하는 그 기간 동안 평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민폐가 크다라고 생긴 게 바로 장사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게 장사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2002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즉 2002년도에 이후에 만들어진 그 분묘들은 이 장사법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이 장사법도 이거는 그 장사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그 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60년 이상입니다. 60년 이상 동안의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게 되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숙지를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건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입니다. 이건 민법상의 규정입니다. 186조인가요? 여하튼 여러분께서 만약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민법상의 이 규정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부동산은요, 움직이지 않는 재화를 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회법규가 정해놓은 공적 장부로 이전을 통해서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명백히 민사상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와 신용에 따른 작용으로서 비록 그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진실된 소유자라는 증명은 해주지 못하지만 사회 시스템의 신뢰, 국가의 신뢰로 소유권 민주주의를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투자의 객체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서는요, 한정적인 재화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특질상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 소유권 대상이 됩니다. 다른 나라는 안 되는 곳이 많아요. 토지만 소유권의 대상, 즉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이것 또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즉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마치 삼국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전세제도와 같은 별도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별도의 소유권의 대상을 보는 이 투자의 재화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부동산의 원료, 즉 그 토지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즉 부동산의 권리는 물건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 규정은 부동산이라는 거 하나에 그 기본적인 것, 그것을 취득을 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것은 등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부동산은 이런 법률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로 쇠사슬처럼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 말하는 두 번째는 바로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부동산의 원료인 토지를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것을 마음속에 깊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때 신경영을 발표했을 때 호텔이나 백화점업의 본질은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그 토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내의 서민형 주거 공간인 다세대 빌라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용 평당가, 즉 이게 전용 면적이 얼마인지 내가 땅을 디딤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인 전용 면적의 평당가를 따지게 됐었는데 도시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나머지 두 개는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버리고요. 네, 이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전용 면적 평당가에서 토지 지분의 평당가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주택의 경우에도요.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평당가, 우리가 말하는 평당가에도 물론 그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네,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그 건물에 가지고 있는, 머금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한 평당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희진 씨라고 지금 쟁송 중이죠. 네. 그 비상장 유가 증식을 주식을 좀 비싼 가격에 팔았다. 그 네이처 리퍼블릭 거기하고 아마 좀 연관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크게 쟁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 소유의 그 강남권에 있는 빌딩을 한번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본 적이 있습니다. 심심해서요. 그게 한 토지에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동 중에 한 동은 건물가가 500만 원인가? 5천만 원뿐이 안 돼 있더라고요. 강남 요지에 있는 그 건물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목적인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이 컬럼의 요지는요. 부동산의 투자는 토지다가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 자리, 부동산 토지를, 그 원료를 계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무방하십니다.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경우는 분양평당 얼마씩 나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가격이 나오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벨로퍼 중에 한 명이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서 전 세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빌딩들이 하나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의도에 하나 있죠.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부동산의 투자의 첫 번째는 입지요.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도 입지라고 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입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 강남 재건축이 그렇게 가격이 뜨잖아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느 신문에서는 강남권에 모 재건축은 완성이 될 경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19억 8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잠깐 나중에 이거 두 번째 섹션이나 세 번째 섹션에 그게 왜 허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남권 재건축이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 입지에 아파트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파트의 투자이지만 그 입지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가치라고 보다도 무방하세요. 자, 오늘은 되게 용두사미로 끝낸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좀 오늘 아침부터 아팠는데 아픈 상태에서 그냥 주저리 써놓은 원고였습니다. 조금 더 멋지게 써놓거나 좀 정제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은 거창하게 나갔어요. 중세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다음 화부터는 좀 재밌게 나가볼 예정이에요. 다음에는 이게 중간중간 제가 다른 에피소드를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부동산 투자의 두 가지 종류. 부동산 투자는 두 가지 종류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세요. 시세차익 부동산과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의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X 파일, 오늘은 골골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팟빵 게시판에 우리 소중한 청취자분께서 질의로 말씀을 주셨어요. 양도소득 가세 당국에서 세금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물론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겠죠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물론 그거에 대한 방송을 제가 두 편 남겨가지고 보내긴 했는데 재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좀 정상적인 목소리로 재녹음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불법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불법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도 있더라 해서 카더라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